안녕하세요. 다산 부동산 파트너 대표 공인중개사 서미라입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올림픽 파크 폴에 온 사진입니다. 옛 둔촌 주공을 재건축한 단지입니다. 국내 최대 규모이니만큼 어마어마한 규모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11월 말로 입주가 예정인데요. 주변의 전세시장과 매매시장에 영향을 안 줄 수가 없습니다. 다산 신도시도 급은 다르지만 영향권에 속한다고 봐지는데요. 아직까지는 크게 체감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11월 달 올림픽 파크 포레온의 입주를 앞두고 이러한 전세와 매매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관전 포인트도 재미있는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다산 신도시는 남양주시에서 가장 서울과 가까운 입지 중의 하나이며 구리시와 바로 붙어 있죠. 구리시 자체가 서울이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이니 다산 신도시는 막연하게 남양주 어디쯤이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오산입니다. 다산 신도시에 직접 임장을 오시는 분들이 가장 놀라는 게 그 부분입니다. 다산 신도시는 서울 강남과 강북이 두루두루 접근성이 좋습니다. 강북권은 노원구, 중랑구, 광진구의 물리적인 거리가 가깝고요. 또 강남권은 강동구와 송파구와 아주 가깝습니다. 서울 아파트 전세가도 고공행진 중이지만 지하철 8호선 연장 개통이 되면서 교통 편의성이 크게 좋아진 다산 신도시 아파트 전세가 역시 6억 원에 육박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대부분 잠실과 삼성역을 거치는 테헤란로 일대에 직장을 두신 분들의 신규 유입이 많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국내 최대 업무지구라 할 수 있는 범강남권 인근의 아파트 매매가는 신축이라면 10억 원대도 찾기는 힘들고요. 전세가 역시 10억 원 전후는 생각을 해야 하니까요. 8호선을 타고 바로 가거나 한 번 환승으로 40분 정도로 그 강남권에 도착을 할 수 있다면 꽤 괜찮은 접근성이고 괜찮은 선택지입니다. 다산 신도시 아파트 매매가에 자금력이 미치지 못하거나 향후 부동산 시장 향방에 부정적이라 무주택 포지션을 취하는 분들이 다산 신도시 전세를 선택하는 경우 또한 많아지고 있습니다. 자, 다산 신도시 아파트 매매 이야기는 조금 더 뒤에서 하시기로 하고요. 우리 시선을 좀 더 넓혀볼까요? 우선 전국 부동산 동향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많이 어렵습니다. 일단 거래량이 대폭 감소했고 강남권과 마용성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하면 상승 거래 빈도도 줄었습니다. 외곽부터 슬슬 고점 대비 확 빠진 실거래가가 나오고 있기도 하죠. 지방은 말할 것도 없고 수도권도 상승세가 많이 꺾였습니다. 일단 명목상으로는 서울, 경기, 인천 모두 상승이지만 체감상으로는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매수 심리가 크게 움츠러들면서 연속 상승 기록은 근근히 이어가지만 강보합권에 머무는 모습입니다. 언론마다 보는 관점이 다르니 일반인들은 혼란스럽기도 합니다. 부동산 시장이 한풀 꺾였다 해서 아예 죽었다까지 비관적인 기사도 나오고요. 또 일각에서는 신고가를 기록한 아파트 단지를 거론하면서 의아한 생각마저 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지방은 상반기 상승장에 전혀 동참하지 못했고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은 3월부터 7월까지의 뜨거운 반년을 보내다 피로감을 느끼는 구간에 도달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침 정부의 전방위적인 대출 규제가 나왔고요. 9월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전월 대비 35% 급락했는데 이 추세대로라면 10월과 11월 그리고 계절적 비수기로 접어드는 12월과 내년 1월까지 거래량의 반등은 요원할 전망입니다. 미 연준의 빅컷에 이어 한은의 금리 인하도 촉매제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서울 최상위 지역 고가 단지 위주로는 신고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연도별 100억 원 이상 아파트 거래 현황을 보게 되면 미처 한 해가 다 가기도 전에 근래 들어 가장 많은 실거래가가 나오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들만의 리그가 맞습니다.
저는 금리 인하 후에 재상승을 예상을 했었는데요. 보기 좋게 빗나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향후 전망을 재조정해야 합니다. 경기가 안 좋다지만 큰 폭의 하락 없이 기간 조정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내년 봄이 오기 전까지 관망의 시간이 찾아왔다라고 표현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다산 신도시 아파트 소식으로 가보겠습니다. 다산 신도시 역시 거래량 급감을 피해가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만 비교적 견고한 시세 형성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매수자 우위 시장으로 바뀌면서 극히 일부 매도자 분들 중에는 호가를 조금 낮추는 분들도 계시긴 합니다만 그래도 전체적인 호가가 많이 내려오는 분위기는 아닙니다. KB 시세도 약간 하락이라기보다는 조금 더 상승하는 단지들이 좀 더 보이고 있고요. 네,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해놓은 실거래가가 올라온 전세, 월세, 또 매매 표를 보실 건데요. 그 전에 의미 있는 실거래가 올라오는 것 간단하게 한번 짚어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다산 이편한 세상 자이의 84A 타입의 뷰가 쫙 나오는 조망이 나오는 물건이었습니다. 9억 1천 실거래가 올라왔고요. 반도 유보라 메이플타운 82에서 8억이 넘는 8억 1천이 넘는 거래 역시 실거래가가 올라왔고 자 그리고 저번 주에는 이제 입주 가능한 물건 중에 8억에 나와 있는 물건이 하나가 이제 남았는데 그 물건이 또 거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거래 소식도 곧 실거래가에 올라오겠죠. 자, 그리고 다산 자이 아이비 플레이스 84A와 99A에서 나란히 실거래가가 또 하나씩 등재가 되었습니다. 8호선 지하철 개통과 함께 좀 더 주목을 받고 있는 다산 자이 아이비 플레이스입니다. 전용 84 타입도 물론 좋은데요. 다산의 귀한 대형 평형, 전용 99 타입, 전용 104 타입, 전용 110 타입 역시 주목을 받고 있는 다산 자이 아이비 플레이스입니다. 자, 그리고 힐스테이트 다산의 66 타입, 이 또한 귀한 타입인데요. 오랜만에 거래가가 올라왔고 직전 거래가보다 높은 8억 3,650만 원의 실거래가가 올라왔습니다. 이 물건 역시 이제 1동의 물건이었는데 조망이 좀 나오는 그런 물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매수자분들이 선택을 할 때 조망이 나오는 거를 좀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가 하면 힐스의 직전에 84 10억 가까운 거래는 지하철역에 가까운 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매수인 분들의 어떤 취향이나 니즈에 따라서 선택을 하시는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산 아이파크 97 타입 큰 평수죠. 여기도 오랜만에 9억 2천 실거래가가 올라왔습니다. 1층 물건이었습니다. 자, 또 곧 올라올 실거래가 소식인데요. 유승한네들 센트럴에 이제 새가 들어있는 물건이었고 전세가 4억대 초반에 이렇게 들어있는 물건이었습니다. 그리고 매도자분께서 계획하신 바가 있기 때문에 조금 빨리 팔고자 하는 물건이어서 호가가 8억 5천으로 내려왔고 그리고 조금 더 조정이 돼서 거래가 됐다라는 소식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이거는 또 현금 보유력이 있는 매수분이 접근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입주할 수 있는 물건은 아니었고 전세를 안고 하는 매매였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반도 유보라 메이플타운에 현재 입주 가능한 8억짜리 매물 하나 있는 마지막 게 거래가 됐습니다. 2동 물건이었고요. 역시 주인 거주로 입주 가능한 물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반도에는 지금 현재 8억으로 이렇게 노출이 되어 있는 것 중에는 매도자분들께서 조금 생각을 하시는 바로 진행이 좀 되게 어려운 물건들도 있는 상황이기도 하니 그런 거는 좀 면밀하게 확인을 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 현재 다산 신도시 매매 흐름에 대해서 현재 오늘 날짜 11월 4일 제가 촬영하고 있는 날짜 월요일 기준으로 한번 쭉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우선 다산 푸르지오의 21평과 24평, 즉 전용 51 타입과 59 타입이 있는데 59 타입이 7억에 가까운 실거래가가 올라왔죠. 그래서 호가가 대부분 7억을 넘어서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편한 세상 자이 59 타입.
역시 가장 최근에 7억 7천만 원까지 거래가 됐었고 현재는 7억 7천부터 입주 가능한 물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많이 보러 오시는 분들 중에 7억 7천, 7억 8천, 8억 정도에 되는 매물을 보시는데 힐스테이트 다산이나 다른 단지의 74 타입에 8억 초반대 실거래가 물건들이 있다 보니까 59를 택해야 되나 74를 택해야 되나 나의 자금력은 어디까지인가 대출이 어디까지 나오는가에 대한 고민을 꽤 많이 하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74 타입 같은 경우는 폴라리스와 거의 8억 5천 선에 거래가 됐고 또 이편의 세상 다산 같은 경우도 8억 3천 거래가 있었고 이편의 세상 자이 같은 경우는 이제 8억 2,500 정도까지 거래가 됐는데 호가들이 대부분 8억 3천 이상이다 보니까 매수자 입장에서도 조금 더 고민을 하게 만드는 그런 타이밍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59 타입과 74 타입을 같이 비교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또 8억을 나는 넘겨서 8억에서 8억 5천 정도까지 보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반도 유보라 메이플타운하고 74 타입 그리고 다른 단지에 또 84 저층의 물건이라든지 타워형이라든지 조금 금매 없어요 하면서 이렇게 또 시야를 넓히고 계십니다. 그래서 반도 82와 82가 지금 8억 1천을 넘어갔죠. 그러면서 이제 세 안고 접근을 해야 되는 물건은 아무래도 많은 분들의 매수자분이 접근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입주 가능한 거를 위주로 보자면 현재 이편한 세상 다산의 B타입과 C타입 같은 경우에는 8억 7천의 호가가 좀 내려온 물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편한 세상 자이에도 84A 타입 중에 8억 9천으로 호가가 내려와 있는 물건들이 있죠. 그래서 지금 현재 84 타입을 보고 계시는 분들은 선호하는 단지 위주로만 보실 수도 있을 거고 또 이런 약간 호가가 내려와 있는 물건들을 이렇게 조금 더 접근을 해보시는 방법 이렇게 살펴보시는 것도 이렇게 비교를 하실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는 점. 자, 그리고 한양수자인 리버팰리스라든지 힐스테이트 다산 같은 경우에는 이미 실거래가가 9억 5천을 훌쩍 넘겨 있기 때문에 가지고 계신 분들도 금액에 대해서 마냥 내린다는 분위기보다 일정 정도의 지지선이 정해져 있습니다. 한양수자인 리버팰리스 같은 경우에는 남향 물건도 지금 9억을 넘긴 거래가 나왔다 보니까 9억을 넘겨가면서 시세 형성을 하고 있고 아이비플레이스는 11억을 훌쩍 넘어갔죠.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시는 흐름을 보시고 객관적인 흐름을 보시고 지금 현재는 기한이나 조건이 정해져 있는 금매가 나오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금매를 잡기 위해서는 내가 이제 어느 정도 준비가 돼야 되다 보니 그런 준비를 굉장히 좀 계획적으로 그 현장에서 직접 이렇게 발품을 팔면서 하시기를 권유를 해드리고 싶고요. 이런 물건들은 거래가 된다든지 아니면 영 거래가 안 되면 매도자분들은 전세로라도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돌린다든지 또 아니면 다른 방향에서 자금을 융통을 하든지 계획을 변경을 해서 보류를 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래서 이 금매가 물론 또 시기가 지나면 그 시기에 맞는 금매가 나오겠지만 그 기준선이 되는 그 금액이 조금씩은 더 우상향을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지금 작년 초와 올 초에 걸쳐서 봤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단지별로 나오는 특히나 이렇게 매수자분들이 조금 우위가 되는 시기, 거래량이 많이 없는 시기에는 현장에 나오셔서 이런 금매들을 좀 더 잘 살펴보시길 바라는 그런 추천을 드리는 말씀이고요. 매도자분이나 매수자분들이나 모두들 고민이 많은 시기입니다. 어느 분들 입장에서 다 상반된 입장을 가지고 있지만 공통된 그런 기준점이 있으시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내가 사고자 하는 또는 팔고자 하는 금액이 우선시 되어지는 나는 이 정도 금액에서 뭔가 진행을 해야 되겠다가 중요하신 분이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어떤 상황, 시기, 타이밍
요런 부분이 좀 더 중요해서 그거에 맞춰서 내가 금액을 좀 조정하겠다 하는 분도 계시고, 이게 뭐가 답이다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야말로 본인의 상황이나 정말 가족분들하고의 머리를 잘 맞대서 의논을 하시는 게 중요하다라는 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도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나 매수를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또 그 다음 계획, 전세를 가야 되나 매를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일 수도 있는데, 지속적인 이렇게 정보의 변화 속에서 계속 모니터링 하시고, 또 현장의 소식을 잘 알아야 되는 것 또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럴 때 부동산 파트너로 언제든지 연락을 주세요. 저희가 성심성의껏 잘 상담해 드리고 의논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산 신도시 아파트의 매매, 전세, 월세 이런 실거래가가 정리되어 있는 표 또 한번 보시겠습니다. 경기는 부진하고 화폐 가치는 또 떨어지고 요즘 금값이 많이 올랐다고 합니다. 금 한돈 3.75g이 52만원까지 치솟았으니까요. 금 한돈에 한 4만원이었던 때를 기억하는 저로서는 현금 보유에는 더더욱 부정적일 수밖에 없는데요. 금값은 얼마나 더 오를까요? 고점이다 라고 생각했었던 그 40만원 초반에 금을 판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뭐든 사기는 쉬우나 팔기가 어렵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투자는 매도의 예술이라고 부른가 봅니다. 미래를 예견하는 능력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적어도 대응하는 능력은 키워서 이 험한 세상을 잘 버텨내야 되겠습니다. 제가 삼성전자 주식을 7만원대에 홀랑 판 이야기도 했던 적 있죠. 쥐꼬리만큼 수익을 낸 다음에 팔았으니 9만전자에 육박을 했을 때는 너무나 아쉬웠고요. 또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6만전자에 이르더니 5만전자까지 가더라고요. 삼성전자에 국한해서 보자면 저의 투자는 잘한 걸까요? 잘못한 걸까요? 요즘 삼성전자에 대해서 비관적인 전망은 본물처럼 쏟아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5만원대에 다시 분할 매수에 들어갔습니다. 결과야 시간이 지나가 보면 알겠죠? 눈물과 한숨이 도배가 될 때가 투자 타이밍이라는 것을 저는 경험상으로 알고 있으니까요. 매수 추천은 아닙니다만 배당도 주는 삼성전자 5만원대를
어찌 참을 수 있을까요? 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한 주간 여러분들도 건강하시고 일교차도 심한 요즘이니 건강 잘 조심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청년 회장님 인터뷰에 이어 또 청년의 부회장님이신 장풍님하고의 인터뷰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장풍님은 롯데캐슬에 살고 계십니다. 그래서 롯데캐슬의 소개까지 같이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많은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